30점 주고. 자, 우리 요거 이제 이어서 한번 이어서 한번 좀 해보자. 자, 지금 여기 아까 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까 수식으로 일단은 지금 서로 다른 K의 개수하고 K의 최대값을 다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K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 알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K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여기 거리가 4라는 거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 여기가 K죠. 그러면 요 알파 베타라는 표현보다는 요 표현을 한번 써볼게. K를 사용해서 K-2, K 플러스 2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괜찮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 알았죠? 다시 알파라는 표현 말고 여기를 K-2 요 베타를 K 플러스 2라고 한번 표시하고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알았죠? 괜찮죠? 어차피 이 거리는 4라는 거 아까 여기서 구해놨잖아. 어디 갔어? 여기서 무조건 4가 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구해놨잖아. 그럼 점의 좌표를 K-2, K 플러스 2,2라고 놓고 한번 요 관계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알았죠? 그럼 K 값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 볼게요. 지금 A, B의 거리는 4고 A, 5를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K-2의 제곱, 그죠? K- 빼기 0의 제곱, 0,0이니까 그 다음에 2 빼기 0의 제곱은 4야.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K-2의 제곱은, 그죠? 16-4니까 12가 되고요. 따라서 K는 이런 방식이 나와. 2 풀마 2루트 3이 나와. 알았죠? K가 될 수 있는 값이 지금 두 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 그쵸? 그러면 AB가 어차피 4고 BO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식 자체로 써보면 여기서 이게 4라는 거에서 K 값이요. 이런 식으로 나와. 다르게 나와. 이렇게. 서로 다른 4개가 나와. 여기서. 그러면 토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양을 따라가 봤더니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5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런 도형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가 예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둔각일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왜 5개지? 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보니까 5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K 값이 총 토탈 5개가 나오는 이유를 그림에서 처음에 못 찾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문제는. 그게 교훈이야. 이 문제의 교훈은. 그림으로 내가 다 찾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못 찾는 경우가 생겨. 그게 왜 그러냐? 수식으로 꼭 확인해줘야 되는 거야. 알죠? 그래서 토탈 5개가 나오고 그 그림이 뭐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4개 하고 5개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n값은 5고요. 이때 K가 가장 큰 경우는 언제죠? 여기서? 여기 있죠? K가 가장 큰 경우는 2 플러스 2루트 3이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여기서 찾아보고 오니까 여기다 5를 더하면 7 플러스 2루트 3 답이 2번이 됐다라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 4를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렇죠? 경우의 수. 여기 3C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3C. 야, 이거 세 가지 경우 해봐야겠네. 3C. 그죠? 식으로 계산해보니까, 서로 다른 여기서 4개가 나오네. 이것까지 포함하면 5개. 알았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니까, 이 경우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찾을 수가 있어요. 5가 여기에 있는 거죠, 5가. 그죠? 5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때는 5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K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K인 거죠. 요게 K. 그치? 그럼 이 4개의, 이 5개의 그림 중에서 이 최대인 상황이 어떤 그림인지 보이죠? 5가 어디에 있을 때야? 5가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최대의 K야. 알았지?
알겠죠? O가 이쪽 맨 왼쪽으로 치우쳐 있던 이 그림이 K가 가장 O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K의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K의 최소값은 언제 나올까요? O가 여기 있을 때. 그치? O가 여기 있을 때 K값은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때는 K값이. 이 K값이. 알았죠? 그런 식으로 다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82번 중선 정리 문제 했었죠. 여기 되게 많았죠. 파퍼스 정리도 써야 되고, 82번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 넓이 비율. 그 다음에 8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빨리 끝내야 돼. 83번. 자, 83번.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 다음은 OA, OB, 30도인 삼각형 AOB의 내부의 점 P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의 최소값.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려볼게요. 그림을 조금만 다시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요, OA, A가 이렇게. 이게 OA야. 그 다음에 OB. 이게 한 3. 그죠? 자, OC. OC는 2야. C. 그리고 요 거리가요, 이래. OA가. 맞지? 조심하세요. OA가 2인 거야. 그러니까 좌표 2는 한 이쯤에 있겠지. A가 너무 왼쪽에 가 있다. 이쯤에 있겠죠. 실제 2는. 그러면 이렇게 같은 거리가 나오면 얘들아, 아, 이게 이렇게 부채꼴처럼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30도. AOB. 여기 30도. 그리고 지금 여기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보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AOP하고 AOP하고 P를 이렇게 잡았어. AOP하고 똑같은 합동인 COQ를 한번 그려봤대. 그러면 COQ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합동이래, 합동. 합동인 두 삼각형을 똑같은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래, 합동.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P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래. 그리고서 읽어보겠습니다. OP하고 OQ가 같고 OP하고 OQ가 같죠? 합동이니까. 자,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는 같대요. 그렇죠? 변의 길이는 같고, 그 다음에 각 QOP가 몇 도일까요? QOP는 몇 도입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여기 각을 별이라고 할게.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별이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가 30도라고 그랬죠? 여기가. 그러면 요만 색깔 다르게 해야지. 얘는 몇 도예요? 얘는 요만큼은 60도죠. 30도, 60도, 그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샵이라고 할게. 자, 샵 더하기 별이 60도야, 그지? 그럼 여기 샵 더하기 별도 6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Q, O, P는 60도야. 알았지? 알았죠? 45도 아닙니다. 딱 봐서, 야, 45도. 그러면 안 돼. 60도가 되는 거 알았죠? 60도. 같은 각을 표시해놓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니까 별하고 샵이 60도야.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게 별하고 샵을 물어봤어. 그죠? 별하고 샵을 물어봤죠. QOP는 별하고 샵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자, AP, OP, BP. AP, 그 다음에 OP. 근데 AP하고 OP는 누구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렇게 세볼게. AP 더하기 OP 더하기 BP라고 써있는데, 자, AP랑 같은 게 CQ잖아. 합동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OP랑 같은 게 뭐야? OQ죠.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BP. 어디 갔어? BP. 여기 있죠, BP. BP랑 같은 건 뭡니까? 그죠? 그냥 BP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나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자, AP 나왔고, OP 나왔고, BP 나왔는데, 자, QP 어디 갔어? QP. 자, 여기 보시면, 요 QP가 색깔이, 여기 숨어있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가 숨어있나요? 빨간색 어디 갔어? 무슨 삼각형? QP 어디 갔어? 빨간색. 여기. 숨어있는데, 이게 숨어있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QP가 등장했어. 그치? 누구 대신에? OP 대신에. OQ 대신에 갑자기 이 자리에 뭐가 등장했어? QP가 등장했단 말이야. 정삼각형. 아까 여기 몇 도라고 그랬어? 60도라고 그랬죠? 이 길이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야? 삼각형 적어볼까요? QOP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쓸 자리에 이거랑 이거 갖다 쓸 자리에 이걸 써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요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요거 어디 갔어? QP. 자, 그러면 일단 나에 들어갈 거는 요거죠. 요게 나에 들어갈 거야. 그치? 보이세요? 나에 들어갈 자리는 요거죠. 일단은 그리고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갔냐? 무슨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요거 설명하고. 그래 놓고 보니까 도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봐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돼버렸어. 그러면 선분이 뚝뚝뚝 이것의 최소값은 뭐야? 직선일 때. 알았지? 요건 도형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뚝뚝뚝 이거 끊어진 이거는 언제 최소예요? 뭐 언제 최소야? 직선으로 연결해야 최소지 뭐. 그치? 그래서 이거를 직선으로 쫙 연결할 때 그때의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설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정삼각형이라는 말이 뭐 없어. 60도를 찾은 이유가 뭐야? 정삼각형 얘기하려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삼각형 얘기하려고. 알았죠?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건 뭡니까? 당연히 CB가 되겠죠. 그죠? 다에 들어갈 놈은 CB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최소값이야. 그런 얘기죠. 네, 됐죠? 다에는 CB가, BC 또는 CB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BC 거리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0,2. 여기가 3,0. 자, 거리 구합시다. 루트 13이 되겠네요. 9 더하기 4니까. 그래서 여기는 루트 13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에 있냐 봤더니 3번에 있네요. 자, 그러면 84 이제 우리 몇 개 안 남았어요. 84 빨리 해야 되겠다. 84 85 86 빨리 해야 돼. 84 84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좀 교훈을 얻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나오면 좌표계를 쓰면 좋다는 거 우리 좀 기억했죠. 그럼 좌표계를 씁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자, 이렇게 평행하도록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렸대. 자, 넓이를 그린 다음에 그 성질을 한번 추론해봐라. 자, 그러면 이때는 내 생각인데 이렇게 좌표계를 놓읍시다. 빨리. 아이고, 좌표계를 이렇게 놓는 게 좀 좋겠죠? 여기 x, 여기 y. 그리고 점의 좌표 0,4, 여기 4,4 빨리 놔주세요. 여기 4,0, 0,0. 그 다음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들아, 이 4개의 좌표 중에서 어느 점을 잡는 게 제일 좋겠어? 문자로? F를 잡는 게 제일 괜찮죠? A, B. 여기는 A 플러스 2, B. 여기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2. 여기는 A, B 플러스 2. 괜찮죠? 이렇게 놓고 가자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성질들을 다 할 수가 있어.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 기억부터 가볼게. 보기. 자, 기억. 뭐라고 나왔냐면 A2의 제곱, CG의 제곱, BF의 제곱, DH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자. 자, A2 볼까요? A2. 자, 갑니다. A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죠. B 플러스 2에서 4를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CG의 제곱. CG가 어디 갔어? CG가 여기 있네요. 자, A-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BF의 제곱. 빨리 가자. BF 어디 갔냐? BF.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DH. 아하. A-2의 제곱, B-2의 제곱. 자, 어때요?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요놈이랑 같고, 요놈이랑 같으니까 전개할 것도 없이 같은 거야, 이거는 무조건. 기억은 성립. 자, 니은은 또 뭐냐? 자, A2하고 BF가 같으면, A2하고 BF가 같다이면, 그러면 CG하고 DH가 같다. 자, A2가 뭐죠? A2가 요거죠. 그러면 루트 제곱으로 가볼까요?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면 BF가 요거 있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런 얘기죠? BF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지워주고. 자, B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B, 그냥 B는, B-2는 B. B-2는 마이너스 B. 자, 이때는, 자, B는 얼마예요? B는 2B는 2니까 B는 1인 거죠. B는 잠깐, 갑자기.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거는. 요때는 2B는 2인 거죠. 그래서 B는 1인 거야, 그렇지? 요때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B가 1이면 그런 소리예요. B가 1이면. 자, CG 가볼까요? CG가 아까 요거였죠. B가 1이야. A-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제곱한 거야. DH의 제곱. DH는 요 맨 끝엔 거죠. A-2의 제곱. B가 1이면 1의 제곱. 똑같네. 그치? 수식으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막 도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기억에서 니은에 항상 힌트를 준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쓰는 위치도 똑같이 써놓으면, 바로 요 밑에도 바로바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 요령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 뭐 같은 항상 항등식인데, 이거? 그죠?
그래서 니은도 성립. 자, 디귿. 기억 니은으로 아마 디귿을 풀게 할 것 같아. 디귿 가볼게. 넓이. S1 더하기 S4. S1, S3이네. S1, S3. S2, S4. 자,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그죠? 어차피 뭐는 공통이니? 아랫변 더하기 윗변은 공통이네. 항상. 그지 않냐? 그죠? 항상 이 사다리꼴들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은 항상 공통이야. 그치? 아 더하기 윗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높이의 합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S1과 S3에서 높이들은 결국 뭐야? 이거하고 이거 높이의 합이잖아. 그치? H1과 H3잖아. 그치? 그거는 항상 4에서 2를 뺀 값이죠. 이 높이의 합이 항상 얼마야? 2네. 그치? 2는 2. 성립 끝. 이해 갔죠? 높이 합이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높이 H4 여기 H3이라고 하면 H3 더하기 H4는 항상 2야. 그렇겠죠? 전체 4에서 2를 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높이 합이 2가 나온다라는 성질. 이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네. 디귿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안 해보고 요거는 처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5번이 정답률이 13%. 엄청 조금이네. 자, 85번 한번, 두 번째 한번 85 가보겠습니다. 자, 85. 어이씨, 그림이 안 나왔나? 자, 그림을 내가 한번 왼쪽에다 그려볼게. 자, 문제 요지는 읽어보니까, 그림과 같이 ABC 세 지점이 있는데, 자, 위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건설회사가 ABC 각 지점에서 어느 D 지점까지 도로를 건설하는데, 자, 그 그래프 밑에 있죠. 각각의 도로 건설 비용이 모두 같은 지점. 알았지? 요게 밑줄 쳐야 돼. ABC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각각의 도로 건설 비용이 모두 같은 지점. 근데 얘들아, 도로 건설 비용은 어떻게 계산돼요? 거리 곱하기 단위당 비용을 해야 되겠죠? 그치? 요게 단위당 비용을 AD 구하는 단위당 비용이 얼마야? 11이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빨리 임시로 K라고 놓고 K는 1이야 이거는. 얘는 K는 얼마야? 1일 때 2니까 2. 얘는 얼마야? K가 3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만약에 내가 X라고 그러면 AD 구간은 건설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비용은 그냥 비용이라고 쓸게. 비용을 그냥 X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얘는 비용이 어떻게 돼? 2X. 얘는 비용이 3X. 근데 거리가 우리 문제에서 제시됐단 말이죠. 그걸 같게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리 표시하겠습니다. 어휴. 자, 그림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여기가 B 6. 그 다음에 여기가 15.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요건 K라고 넣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우리 C. 그쵸? 그럼 여기가 3,0이라고 나. 위치를. 여기는 마이너스 12,0. 얘는 0,6. 그랬죠? 이렇게 놓자 이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D를 잡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CD 구간이 엄청 여기가 산지인가봐. 산지. 터널 뚫고 난리를 쳐야 되나봐. 여기는 산을 막 바위 안반을 다 뚫어야 돼. 이 지역이. 알았죠? 그래서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렇게 짓는 사람은 바보지. 그래서 여기다 지면 여기 겁나 먼데 여기를 제일, 그치? 실제로 이거 하는 거야. 야, 그러면 그죠? 우리 보통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칠 때 이런 거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쪽에 치우쳐야 되니? 딱 봐도 C 쪽에 치우쳐야 돼. 그렇지 않냐? A는 좀 AD는 멀어도 돼. 여기는 평야 지역인가 봐.
건설 비용이 얼마 안 들어, 단위당. 그러니까 뭐 대략 한 이쯤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이쪽이 제일 가깝고 이쪽이 좀 멀고 이쪽이 제일 멀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빨리. 1대 2대 3의 비율로 거리를 잡아도 괜찮겠다. 그쵸? 거리가 여기는 3이어도 된단 말이야. 3대 여기가 1대, 그죠? 1대 2대 3인가? 아닌 것 같은데 3개를 비교하니까 그게 아니네. 다시 미안. 그쵸? 그런가? 1대 2대 3인가? 자, 잠깐만. 토탈 비용을, 총 비용을 C라고 한번 해볼게. 알았죠? 얘가 비용이 C야. 알았죠? 맞네. 이걸 비용을 C라고 한번 해볼게. 코스트. 그럼 여기는 거리가 2분의 C. 그쵸? 여기 거리. BD 구간은 2분의 C가 돼야 되고, 여기는 3분의 C가 되니까 1대 2대 3 맞죠? 알았죠?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거리 구간이 이렇게 1대 2대 3의 구간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D점의 식은 간단해요. D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요. 거리 구하는 식을 일단 써볼게요. 알았죠? 거리 구하는 식. 그러면 제일 짧은 게 이거죠. A-3의 제곱, B의 제곱. 요거는 1이란 말이야. 1. 알았지? 1. 그리고 요게 1이야. 1. 얘 2에 해당하는 게 A-6의 제곱 플러스, 자, A-6의 제곱, 다시 A 제곱, 미안, B-6의 제곱 3 A 플러스 1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1대 2대 3이라고 했는데 관계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요? 자, 이렇게 세우면 돼. 얘랑 관계식 2개만 세우면 돼. 미지수 A, B 2개밖에 없으니까. 잘 봐. 이거랑 이 제일 짧은 거 있잖아. 이걸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얘가 돼야 돼. 그렇지 않냐? 맞죠? 요거에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2번이 돼야 돼. 요 거리에 2배 한 게 이거 돼야 돼.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거리에 몇 배 한 게? 3배 한 게 요게 돼야 돼. 그런 얘기죠. 3번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관계식 2개를 양변 제곱해서 연립해서 A, B를 연립하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면 2차식이 되긴 하지만 둘이 연립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다시. 요게 1번이야. 알았죠? 요게 1번이야. 요거는 2번이고 요게 요만큼 1번이야. 1번에 3배 한 게 3번이라 이 소리야. 이해갔죠? 자, 거리 비용 실제로 뭐 여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막 뚫기 힘든 거대한 바위 안반이 있어가지고 터널 뚫을 때 힘들거든 사실. 그죠? 그래서 세계 건축 공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휴일 때 아빠랑 막 부산이나 막 어디 갈 때 보면 터널 엄청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 자서 몰라요? 그 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터널이 많은 나라 처음 봤다고. 네덜란드나 막 덴마크 가면 거긴 다 평지니까 그냥 도로 놓는데 쉬운데 우리는 막 다 뚫어야 돼. 그치? 그쵸? 네. 그리고 터널들이 산이 막 봐봐라. 산이 이렇게 막 높이 있으니까 터널을 다 어디다 뚫어요? 여기를 뚫으면 공사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터널들이 어디 있냐면 한참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있어. 여기 이런 구간에 터널을 뚫어놔. 그러면 조금만 뚫어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막 다리 만들고 또 다시 내려오고 막 엄청 여기 터널. 그죠? 그래서 깜놀합니다. 깜놀.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하고 마지막 요거 86번 답을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D점의 좌표가요. 총 몇 개가 나오냐면 만족하는 값이 A, B가 만족하는 값이 2개가 나와. 알았지? 0,0하고 왜냐면 2차와 2차 열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8,0하고 2개가 나와. 알았지? 얘도 2차와 양변 제곱하면 이 4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2차와 2차가 나오니까 두 쌍의 애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군데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86번 좀 의미가 깊은 문제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86번은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아니, 갑자기 소금물이 왜 나와요? 그랬는데, 이런 거야. 우리가 뭔가 이 농도를 위치로 바꾸어 해석하는 거야. 이게 요즘 AI의 사고예요. 시각화시키는 거야, 농도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소금물이 있고, Y라는 소금물이 있다고 쳐봐, 얘들아. 어? 근데 둘이 다 섞을 거야? 그럼 섞으면 농도가 그 둘의 가운데에 생기겠죠. 그죠? 근데 얘가 겁나 짜. 엄청 짜. 얘는 싱거워. 그러면 둘을 섞은 것은 정확하게 여기 위치하겠니? 아니면 X에 가깝겠니? 짠 쪽에 가까울 거 아니야. 섞여진 농도는 그런 이미지를 니네 섞었을 때, 자, 양도 중요하고 농도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농도도 중요하고 결국 이걸 결정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결정하는 거야. 알았지? 아시겠죠? 그거를 마치 뭐의 개념으로? 내분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무슨 의미인지. 짠 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야. 알았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권력관계도 그런 거 아니야. 권력관계도. 그렇지 않냐? 우리가 남녀가 둘이 사겨. 근데 권력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잖아. 보통 성격이 센 사람 위주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성격이 겁나 센데 야구, 축구, 운동 엄청 좋아해요. 나는 운동 싫어하는데 맨날 끌려다녀 얘들아. 알았죠?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 300g, B에는 B% 200g. 모두 섞었을 때 용도를 X라고 할 때 A, B, X를 좌표로 하는 수직선의 점을 각각 PQ라면 R은, 자, 이제 이거는 숫자로는 안 나왔죠. 그냥 M 대 N이라고만 나왔잖아. 그치? 자, 봐봐. 그러면 여기다 A라고 내가 표시하고 여기다 B라고 표시할게요. 소금물. A는 얼마? 300g. 자, 그 다음에 농도가 100분의 A야. 그치? 여기는 소금물 200g. 자, 농도가 얼마야? 100분의 B야. 그러면 소금은 얼마 있어, 여기? 소금은 3A만큼 있는 거죠. 이 둘을 곱하는 거잖아. 여기는 소금은 얼마만큼 있어? 2B만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둘이 섞었어. 얘들아, 섞어. 그럼 전체 몇 g이야? 500g이죠. 그죠? 이렇게 할까? 500g이라고 쓸게. 500g. 둘이 섞으면 소금은 3A 더하기 2B가 되는 거죠. 그죠? 섞었을 때 농도를 X%라고 했어. X%. X%. 얘들아, 퍼센트를 쓰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100. 알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5분의 3A 더하기 2B는 내분점 공식과 똑같다는 거야. 이게. 알았죠? 3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2B가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미지로 이제 가자. 이미지로. 야, 여기 있는 A는 누구랑 곱한 거야? X자로 곱해야 되니까 이쪽이 3이 되는 거고, 그쵸? A랑 3이랑 곱한 거잖아. 이쪽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랑 B랑 곱한 거고, 2랑 이렇게 곱한 거 아니야. 2대 3. 그죠? 2대 3 내분점이 되는 거죠. A, B의 2대 3 내분점. PQ. 여기 P야. 순서가 PQ, A, B, X. 이걸 P점이라고 하고, 이걸 Q점이라고 하면 결국 2대 3 내분점이 되는 거야. 2대 3 내분점. 2대 3 내분점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여기에, 잠깐만, n분의 m인가요?
3대 2대 3이니까 미안. n분의 m이니까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가 되는 거죠. 2대 3 내분법이니까 3분의 2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평면좌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거의 다 했어. 다음 시간에 직선 위주로 나갈 거니까 우리 정석 공부를 좀 해가면서 우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가셔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 찍으실 때 영상을 잘 찍어놓고, 알았죠? 영상을 일단 잘 찍어놔야 돼. 알았죠? 문제별로 찍어도 좋고 주제별로 찍어도 좋고. 근데 너무 길게는 찍지 마. 주제로 영상 40분씩 찍지 말고 한 10분 단위, 10분 이내로 찍어. 그래서 많은 공부 관련된 뇌과학자들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대화하는 거라고 해. 여러분들 우리 팀 간에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설명했잖아. 그쵸? 그걸 메타인지를 올려준다고 그러거든. 모르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내가 설명하는 게 공부야, 결국에는. 그냥 멍 때리고 계속 혼자 나와 메타인지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수다보면서 공부 하나도 안 돼. 영상을 찍는 행위는, 그쵸? 나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 내가 걔한테 설명해 준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잣말을 해야 되겠죠. 목소리가 꼭 들어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해주시고 얼른 만들어서 링크 좀 또 보내주시고, 수시로 계속 링크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미루면 안 돼, 알았죠? 그럼 나중에 복습할 때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알았죠? 우리가 철기 문명의 시대로 가는 거야. 석기 시대에 공부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러면 무조건 져요. 자, 우리 이동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거 숙제 넣었고, 빨리 정석, 직선 빨리 완성해주세요. 이따가 직선 테스트 봅니다. 자, 내가 중간에 그쪽으로 한번 갈게요.